대략 보면 헌재 판결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지금까지 싸운 두 달처럼 가서는 저는 희망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보수의 이 태제, 흔히 태제라고 말하면 행명 등에서 주로 내거는 주요 이슈를 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수의 태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 빨갱이들이 혁명을 할 때 일정한 전술 전략 단계에서 혁명운동의 방향, 형태, 슬로건을 결정하는 방침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을 바꾸어가는 것이 태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눈 딱 감고 답정로로 삼박자에 맞춰서 끌고 가고 있는 3월 초 탄핵에 지금 보수가 하고 있는 이런 주장과 방식으로는, 이런 전술 전략으로는 이게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이기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제 토요일 날 부산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아니,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보도하지 않다가 부산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도하고 또 거기 강사에 대해서 특비를 하는 부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언론이 요 며칠간 집중적으로 보수 분열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집회하는 데가 4군데다 5군데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간에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막 난리다. 보수 유튜브들끼리 싸운다. 지금 그러면서 보수의 저열한 속성과 또 보수의 파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대중들에게 알리고, 또 보수 거부의 행태가 폭력성을 띠면서 서부지법 사태에서 드러나서 매우 위험한 집단이다. 그래서 중도층이나 운건 보수가 여기에 가세하지 못하도록 지금 고립을 시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요, 지금까지 이런 고립을 시켜가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래서 이제 주장을 바꿔야 된다. 특히요, 보수 내부에서 지금 부정선거라는 거, 나는 부정선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실 여부를 갖다가 떠나서 규명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이슈의 가치로서 부정했고요. 또 윤통이 계엄을 한 목적 중에 부정선거라고 해서 거기서 한 방이 플랜 B로 터진다고 할 때 저 엉성한 계엄의 형태로 봐서 한 방 터지지 않을 거다라고도 분명히 제가 말을 했지요. 지금까지 안 터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보수 언론을 매개로 해서 나오고 있는 중국인 99명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인식을 했다. 트럼프가 곧 개입한다. 이런 이야기, 트럼프의 구원을 갖다가 말하는 거, 또 중국인 99명 체포에 미 국방부 정보국이 관여해서 이것이 지금 문제로 터질 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일상적인 부정선거 부분을 갖다가 헌재에서 제기해서 싸운다는 부분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들, 즉 중국인 99명과 관련된 그 황당한 스토리,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호되게 당한 트럼프가 한국의 부정선거 조사를 했고 한국의 이 현 상황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론적인 부정선거가 만연히 진행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또 사실이고요. 저도 지난번 대선에서 코로나 때 치러진 대선이 그런 쪽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현재 한 달 남짓 남아있는 기간에서 보수 전반에 확산되어 있어요. 보수에서 이런 주장을 동조하지 않으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황장수가 이번에 이 탄핵 국면에서 저도 사실 대단한 마음을 먹고 윤통을 갖다가 탄핵 기각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선 겁니다. 나하고 그분하고 관계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도 이 탄핵 사태에서 허접한 유튜버들부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재미를 보고 있다지만 캠핑은 13,000명 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그만큼 보수에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거짓이 거짓을 낳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도 좌파 이재명 측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단지 고발에 의한 수사만 지켜본다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정선거와 관련되는 이 희한한 스토리들에 빠져 있는 보수 진영이 다루기가 굉장히 쉽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확산이 되면 보수의 온건파나 중도층들이 보수에 가세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윤통 측의 변호인단조차도 부정선거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슈 삼아서 탄핵 재판에서 제대로 이슈화하지 못하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쪽에서는 중국인 99명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한번 찔러보고는 체포적부심 때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대통령 변호인단조차도 나서지 않고 있는 중국인 99명을 비롯한 트럼프가 구원할 거다. 윤통 측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뭐 도와줄 거다 이런 이야기는 믿지 마라. 보수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번져버린 것들이 수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는 이제 접어야 된다. 상식이 있는 보수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부산에서 대형 집회를 했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거, 그거는요, 광화문에서 있는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것과 양면이에요. 결국은 보수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가 지금 현 시점에서 태저는 헌재 폐지 그리고 유착, 불법, 졸속으로 가고 있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을 이야기하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의 전략에서 보더라도 중도층이 견반대의 70%가 동조하고 있다는 부분,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50%를 넘겨서 보수가 윤통 지지율을 올려가거나 또 탄핵 반대를 50% 이상으로 올리거나 또 더 나아가서 정권 유지를 5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현 상태에서 공작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듯 하다가 시간은 다 가고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강경 보수가 아닌 부분에 거부감이 강한 중국인 99, 트럼프 구원, 부정선거 이런 이슈들은 뒤로 미루고요. 이번에 윤통 탄핵 판결에서 써먹지 못할 이슈라 그러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윤통을 돕는 게 아니죠. 윤통을 도우려면 이제 안보나 경제 이슈를 들고 나와야 된다. 이재명이 아무리 변신해도 그걸 숨기지 못한다. 그건 제가 4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하고 헌재 폐지하고 헌법재판관 수사 및 처벌을 말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싸우는 방식도 저런 식으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만약에 이 보수 진영에서 제 말을 듣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개혁 보수로서 그간에 이 보수 진영이 상당히 박해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들을 한다고요, 그들이 먹혀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에 좀 힘 있는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서로가 뭐가 달라도 다 내려놓고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짜 회의를 하자. 원탁 회의를. 거기는 정광훈 목사님의 저 광화문 세력, 또 황교안 세력, 그리고 신자유연대 세력, 그리고 또 공화당 세력, 그리고 또 세이브 코리아 세력, 그리고 저희들부터 또 크고 작은 각종 세력까지 어쨌든 윤통 탄핵 이후에 거리에서 싸운 모든 세력들이 다 모여서 지금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을 내걸 것인가를 회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쌍욕하고 그런 모임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지금 제사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 세력을 키워서 아마 조기 대선에 베팅해서 그래서 권력을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쟁하는 전 보수의 원탁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태제, 즉 싸우는 투쟁 이슈를 정리하고 또 싸우는 방법도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7년 그 흔히 좌파들이 민주항쟁이라고 부를 때요, 엄청나게 오래 싸운 거 아니에요. 6월 10일 날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주말에 14, 15일 날 깔아앉았다가 16, 17, 18, 19, 20 해서 총 한 열흘 되는 기간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싸운 것 때문에 경찰력이 마비되고 계엄을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6.29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만 제대로 싸워도요, 저는 현재의 경찰력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최대 동원 병력이 2만 명밖에 안 된다. 평화적 시기를 일주일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밀어붙여도 고갈된다. 군은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럴 때는 그야말로 국민 저항권이 완수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곳에서 일주일 내내 지금 집회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곳곳에서 다 하고요. 그래서 딱 정해서 일주일만 집회를 하자. 내거는 이슈도 안보 불안과 경제 불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헌재 폐지와 헌법재판관 수사 및 처벌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 세력인가를 안보 경제 불안에서 부각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세부적인 투쟁 지침으로는요, 저희 앵그리 블루는요, 지금 배지를 제작해가지고 이 한 5cm 가량 되는 동그란 배지, 탄핵 반대라고 적혀져 있는 배지를 가지고요, 지금 저희 회원들이나 저희 집회에 오는 분들에게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이번 주 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하루 종일 달고 다녀야 되죠. 자, 그러면서 곳곳에 이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자신 있게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보여주고요. 출퇴근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보여주고요. 직장에서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하는 가게에서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광범위하게 번져가는, 한마디로 자신을 드러내고 싸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국민 저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건 여러 전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만,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만들 거니까 각자는 그런 걸 또 만들어서 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만들어가 팔지 말고요, 굿즈처럼요. 저희들은 그냥 무료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좀 다해보자. 요약하자면 보수 원탁회의를 통해서 지금 투쟁 이슈를 갖다가 바꿔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싸우는 전략도 동시다발로 일주일 싸우자. 그리고 배지를 다 착용하고 다니자. 자,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